수천 년 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 탄식하였던 이유도 소, 소유가 주는 기쁨이 종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탈함과 공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돈은 그 소유자의 삶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괴테의 말대로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 소유가 주는 만족감을 채울 만한 것이 더 이상 없게 되면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기도 하고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찾아 도박이나 마약의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이 중요한 것은 갖고 싶은 것이 없는 부자 수준이 되면 소유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초월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씩 주고 밍크 코트를 사거나 명품 쇼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쇼핑하는데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일 리가 없다. 공허감 때문에 쇼핑 중독에 걸리는 부자들도 분명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피땀 흘려 벌게 되면 자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아까운 법이고 부자가 되려면 우선은 구두쇠 같은 소비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소비 생활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낭비적으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10여 년간 연구한 토머스 스탠리 박사와 윌리엄 덴코 박사가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부자들의 공통적 요소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밝힌 것 역시 그들이 수입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 자동차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백만장자들의 54.3%는 갖가지 정보를 토대로 가장 싼 가격의 차를 구입했고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런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돈을 펑펑 쓸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몸을 치장하는 명품들을 구입하는데 열중하는 사람들은 졸부이거나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검은 돈을 손에 쥐게 된 높은 분들이거나 인생관 정립이 전혀 되지 않아서 소유물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일 뿐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 왔기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이러한 태도는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잘 바뀌지 않는다. 돈을 더 벌어도 특별히 쓸 것도 없으므로 바둥바둥 되지도 않는다. 부자들은 오직 여유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중에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투자할 뿐이다. 이 부자들 중에서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분양권 전매로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얻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투자 대상을 고른 뒤 장기적으로 그저 묻어둔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은 그래서 돈을 더 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소유 자체에 대해 초월적인 투자 태도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유 자체가 주는 만족감을 더 추구하고자 투자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초월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음, 부자들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치를 즐기고 이 소비를 왕성하게 하였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다. 모두가 다 자기 수입 수준보다는 덜 쓰고 살아온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참고로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연예계나 스포츠 스타들과 인터넷 경제로 부자가 되는 경우들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읽어야 할 책이다. 부자들에 대한 책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백만장자들의 현재 생활보다는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배우는 것이 좋다. 토마스 스탠리의 다른 책, 백만장자 마인드는 이웃집 백만장자를 보완하는 면이 강한데 지나치게 통계적이다. 아주 부자가 되었을 때 가장 나쁜 점, 감탄이 사라진다. 2009년 11월 15일, 온야스 모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10몇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감탄이 더욱더 사라진 듯 싶다. 부자는 검소하면 안 된다. 2000년 초에 100만 원짜리 주문 도시락이 시판되기 시작하자 모든 신문에서 그 사실을 보도하였다. TV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을 보니 은재 케이스, 은수저, 10만 원짜리 전복죽, 캐비어 등으로 만들어진 도시락이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의 반응은 밥을 굶은 사람도 많은데 IMF를 벌써 잊었느냐는 것이었다. 기자들도 그렇게 합세하였다. 한 장에 7,000원 한다는
금방 명함이 나왔을 때 역시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떫다는 분위기였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호화 사치품에 대한 질타가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내용은 4천만 원대 밍크코트, 3,500만 원대 사슴털 코트, 1,000만 원대 아주 악어 가죽 핸드백, 프랑스제 300만 원 원대 라이터, 외제 자동차 등이 잘 팔린다는 천편일률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부유층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한심하다. 그런 돈들이 세금이나 제대로 낸 돈인지 세무조사해야 한다 등등의 논조가 언제나 나타난다. 그러면서 졸부들의 허세성 소비 생활에 서민의 꿈이 짓밟힌다. 이 졸부들의 무절제한 행태는 어려운 많은 이웃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일부 불만 계층의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오너들이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살며 타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 허다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더불어 산다는 공동체 의식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등등의 논조가 뒤를 잇는다. 2000년 3월 정주영 명예회장이 집을 옮겼을 때 20년은 좋게 넘었을 듯한 옷과 가재 도구들, 12년 된 국산 17인치 TV가 언론의 칭송을 받았다. 부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언론의 논조였다. 그런 논조에서 본다면 나는 전혀 검소한 부자가 아니다. 예컨대 나는 해외 출장 시에 1등석을 주로 탄다. 가족 여행에서도 그렇게 한다. 호텔 역시 나는 최고급만 이용한다. 그런 나에게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비행기를 탈 때 3등석을 탄다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답은 이것이었다. 빌 게이츠는 자가용 제트 비행기가 있지만 저는 없습니다. 일본 대기업 오너들이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산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한다. 일본의 평수는 전용 면적이다. 우리 식으로 하면 40평 이상이다. 일본 대기업 오너들 중에는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일본의 유명 휴양지를 가보면 전부 부자의 별장들이다. 한국의 재벌 청수들이 소박한 자택에서 살고 있다는 어느 신문 기사를 보고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던 적이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사는 곳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사람도 많고 서류상으로는 한 채만 사용하지만 사실은 세금을 피하면서 두 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겉으로는 소박한 양옥처럼 보이지만 지하에 엄청난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일요일 점심은 언제나 농심 너구리 라면을 먹어왔지만 내가 평상시에도 그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나는 때로는 한 끼에 1인당 수십만 원짜리 식사도 거리낌 없이 먹으니까 말이다. 대형 PDP TV도 있고 초대형 프로젝터도 있지만 내가 욕실에 갖다 놓은 TV는 이웃집에서 버린 TV를 주워와 내 자신이 직접 수리한 것이다. 15년 된 세탁기가 고장나 서비스 센터에서 버리라고 했을 때에는 버리기가 아까워서 나 스스로 고쳐보려고 8시간 이상 씨름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아는 어느 부자는 서울 잠실에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순전히 보유 현금으로 건축할 정도로 부자이지만 식사는 잘해야 돼지갈비다. 소갈비는 비싸서 평생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술은 비싼 양주만 마신다. 내가 아는 미국의 어느 억망장자가 있다. 현재 나이가 80에 가깝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 친구인데 그 억망장자가 이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자가용 비행기로 딱 한 번 왔었을 때 이착륙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내가 주선했었다. 그 억망장자가 개인 집을 짓는다고 해서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집은 별로 크지 않은데 이 정원에 있는 연못이 어마어마했고 뒷마당의 폭포가 완전 놀이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는 렉서스를 중고로 구입하였다. 거실 천장엔 매달 샹들리에를 구입하러 프랑스까지 가서 경매장에서 수십만 달러를 주고 구입해오는 양반이 말이다. 이러한 모순된 소비 태도가 부자들에게 있음을 알아라. 부자들을 그들의 소비 생활 중 지극히 단편적인 면 하나를 떼어다가 평가하지는 말라는 이야기다. 요즘, 요, 요즘 미국 부자들의 생각과 소비 패턴을 잘 보여주는 책은 미국의 저술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보보스이다. 그는 이 책에서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을 합쳐 보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나는 보보스를 읽으며 정말 상당히 많이 크게 웃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보라. 하지만 장담하건대 당신이 부자가 아닌 이상
공감을 하지는 못할 것이며 웃음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책을 읽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한국의 부자들은 미국 보보들과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부자들은 벤츠를 몰다가 티코가 끼어들면 건방지다고 티코 운전사를 마구 패는 족속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녀석들은 모두 졸부이거나 졸부 2세들이다.